거대한 콘크리트 벙커의 깊숙한 곳, 그 지옥 같은 마지막 순간들 속에서 6명의 어린아이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다름 아닌 나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와 그의 아내 마그다 괴벨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잠은 영원한 안식이 아닌 차갑고 잔혹한 이념이 낳은 비극적인 죽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헬가라는 이름의 9살 소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작은 눈에 공포와 의문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장막 뒤에 숨겨진 나치 지도자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맞이했던 섬뜩한 운명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누리다 한순간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의 광기가 한 가족의 순수한 영혼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그리고 이념의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이 비극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역사의 한 조각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둠 속에 감춰졌던 그들의 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중심, 과거에는 찬란했던 나치 제국의 심장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순간, 그곳은 폐허와 절망만이 가득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폐허 아래 퓨러 벙커라는 이름의 지하 요새는 나치 정권의 마지막 지도자들이 최후를 맞이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요제프 괴벨스와 그의 아내 마그다 괴벨스, 그리고 그들의 6자녀가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그다 괴벨스는 히틀러의 충실한 추종자이자 제3제국의 영부인이라 불릴 만큼 독일 사회에서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히틀러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와 나치 이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삶은 완벽한 나치 이념의 구현이었습니다. 6명의 금발 자녀들을 둔 모범적인 어머니이자 남편의 정치 활동을 헌신적으로 내조하는 아내. 그녀는 늘 카메라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첫째 딸 헬가는 총통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아이였습니다. 히틀러는 헬가를 무릎에 앉히고 사진을 찍는 것을 즐겼으며 이는 나치 선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괴벨스 부부의 자녀들은 모두 독일어 이름의 첫 글자를 H로 시작했습니다. 헬가, 힐데, 헬무트, 홀디네, 헤트루트, 헤드비히. 이 아이들은 마치 나치 이념을 위해 태어난 인형처럼 길러졌습니다. 그들은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고 부모의 권력 덕분에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베를린 시내의 저택에서 개인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때로는 총통 관저를 방문해 히틀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색이 짙어지면서 괴벨스 부부의 마음속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마그다 괴벨스는 자신의 아이들이 나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맹목적인 신념은 가장 순수한 존재들을 향한 비극적인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괴벨스 부부가 이런 끔찍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그들의 영웅이자 우상이었던 아돌프 히틀러의 마지막 명령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패배가 확실해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마지막을 함께 하려는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에게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괴벨스 부부는 주저없이 히틀러와 운명을 함께 하기로 합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이러한 어른들의 잔혹한 결정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벙커의 좁은 방에서 공포에 질린 채 자신들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롭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제2차 세계대전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비극을 맞이한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퓨러 벙커는 점차 지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의 포격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베를린 상공은 시뻘건 화염으로 가득했습니다. 공기는 절망과 죽음의 냄새로 무거웠습니다. 마그다 괴벨스는 히틀러의 비서에게 쓴 편지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아이들이 이 치욕스러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는 것은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신은 제가 죽음만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녀의 편지에서 엿보이는 광적인 신념은 어머니로서의 본능마저 압도한 듯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살리는 대신 자신들의 이념과 함께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28번째 생일을 맞은 용감한 한국인 연구자 김민준 씨는 서울의 한 조용한 도서관에서 이 시기의 자료들을 밤늦도록 탐독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괴벨스 부부의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지만 책 속의 베를린은 불길에 휩싸여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토록 끔찍한 선택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그다 괴벨스는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며 독극물을 먹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악마가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1945년 5월 1일 히틀러가 자살한 바로 다음 날 괴벨스 부부는 아이들을 독살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단순히 약이라고 속였을 것입니다. 당시 벙커에는 치과의사 헬무트 쿤츠 박사와 그의 조수 헤르나 라이히가 있었습니다. 마그다 괴벨스는 쿤츠 박사에게 아이들에게 모르핀을 주사해 잠들게 한 후 독약을 먹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쿤츠 박사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마그다 괴벨스의 끈질긴 설득과 협박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는 6아이들의 발에 모르핀을 주사했고 아이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독약을 먹이는 순간 쿤츠 박사는 차마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벙커의 또 다른 의사인 루드비히 슈트페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슈튼페거 박사는 결국 아이들에게 시안화 칼륨, 즉 청산가리가 든 캡슐을 먹였습니다. 이 끔찍한 작업은 마그다 괴벨스의 감독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잠에서 깨어나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쳤습니다. 특히 큰딸 헬갈은 잠들기 전 어머니에게 "엄마, 왜 여기에 있어요? 나가고 싶어요" 라고 애원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마그다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념을 위해 자녀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지막 비명은 벙커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을 것입니다. 이 6아이들이 특히 헬가가 겪었던 마지막 순간들을 생각하면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역사는 이 비극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에 공유해주세요. 이 잔혹한 사건 이후 요제프 괴벨스와 마그다 괴벨스도 벙커 밖으로 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신을 불태워달라고 명령했지만 소련군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소련군이 벙커에 진입했을 때 그들은 6명의 아이들이 나란히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부검 결과 몸속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헬가의 얼굴에는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독극물을 거부하고 저항했음을 시사하는 충격적인 증거였습니다. 9살 아이의 마지막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나치 이념의 광기가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파괴하고 순수한 생명을 유린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참혹한 장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념의 희생양으로 전락했습니다. 괴벨스 부부의 비극적인 종말은 나치 정권의 붕괴를 상징하는 강력한 이미지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마그다 괴벨스만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치 고위 인사들의 아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끝까지 남편의 옆을 지켰고 어떤 이들은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마르틴 보어만의 아내 게르다 보어만은 10명의 자녀를 둔 다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남편만큼이나 광적인 나치 인형 신봉자였습니다. 게르다는 말년에 오스트리아로 피신하여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우암에 걸려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신념 때문에 고아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헤르만 괴링의 아내 에미 괴링은 유명한 배우 출신으로 나치 정권의 제1영부인으로 불릴 만큼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늘 고급 옷과 보석으로 치장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에미 괴링은 연합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재판을 받고 재산을 몰수당했으며 한때 누렸던 모든 권력과 명성을 잃고 초라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죄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한때 베를린 사교계의 여왕이었던 그녀는 결국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연인이자 잠시 동안 그의 아내가 되었던 에바 브라운은 또 다른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히틀러가 자살하기 직전 단 하루 동안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와 함께 독약을 마시고 자살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비록 짧고 드라마틱했지만 나치 이념에 사로잡힌 한 여성의 어두운 결말을 보여줍니다. 이 여성들은 모두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남자들의 아내였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권력과 명성을 공유했고 때로는 그 이념을 맹목적으로 추종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났을 때 그들에게 남은 것은 파멸과 고통 그리고 역사적인 비난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나치즘이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켰는지를 증언합니다.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면 분명 깊이 매료되셨을 겁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여 다음 다큐멘터리를 놓치지 마세요. 역사의 숨겨진 진실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들은 단순한 시대의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자발적인 공범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역사가들에게 끊임없이 제기되는 논쟁적인 질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남편의 그림자에 가려진 수동적인 존재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들이 나치 이념의 수혜자이자 적극적인 참여자였다고 비판합니다. 마그다 괴벨스의 경우는 특히 잔혹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과정에서 그 어떤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편지들은 그 광적인 신념을 증명합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아내나 어머니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이념이 인간성을 얼마나 철저히 말살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사례입니다. 베를린의 벙커는 나치즘의 종말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난 비극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 인간 본연의 어두운 면을 드러냅니다. 아이들의 죽음은 무고한 생명이 이념의 광기에 희생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헬가의 멍든 얼굴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역사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에 남아있던 흔적은 죽음의 순간까지 아이가 느꼈을 공포와 저항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한 어머니로서 마그다 괴벨스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것은 바로 이념의 맹목적인 추종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권력과 선동의 달콤함에 빠져 인간성을 상실할 때 결국 그 칼날은 자기 자신과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게 됩니다. 역사는 이를 수없이 증명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이념과 신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념도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헬가와 그녀의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일깨워줍니다. 사랑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극단적인 이념의 폭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던지는 강력한 경고이자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헬가와 같은 비극이 결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인류가 얼마나 나약하고 동시에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두운 역사의 진실은 불편할지라도 그것을 직시할 때 비로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헬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숙제를 남겼습니다.